얼마 전 집안에 둘만 있던 초등학생 형제가 라면을 끓이다가 불이 나서 화상을 입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죠. 이번 사고가 예견된 일이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건과 법 김혜민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번 사건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일단 화재가 어떻게 난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난 14일 오전 11시쯤 인천 소재 용현동 빌라에서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에 단둘이 남은 10살, 8살 형제가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화재가 난 것인데요. 그런데 형제의 친모는 사고 발생 전날부터 집을 비웠다가 화재 당일 사고가 일어날 때까지도 귀가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네, 이틀 동안 지금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지 않은 건데 어디에 있었다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까? 예, 친모는 지난달까지 참여해온 자활 사업이 끊겨서 친구 사업장에 일하러 갔었다고 진술했는데요. 네. 그러나 아직은 어린 형제만 두고 날이 바뀌도록 귀가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이고요.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사실 아동학대 일종의 방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네. 지금 아이들 상태는 어떻습니까? 화재 발생 열흘이 다 돼가는데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형제는 서울의 화상전문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이 형제는 당시 검은 연기를 많이 흡입하면서 자가호흡을 하지 못해서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고요. 여전히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 당시 화마로부터 동생을 지키기에 동생을 껴안아 보호했던 형은 동생보다 더 심각하게 온몸의 40%의 3도 화상을 입어서 상태가 위중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화재 전에 아이들의 모습이 담긴 이 CCTV가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네. 한번 보고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평소 형제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 추정할 수 있는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네. 형제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모습이고요. 계산대에 올려놓은 것을 보면 라면과 간식거리들입니다. 더욱이 이 형제는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수업이 되면서 학교 급식도 제대로 먹지 못한 상황이었고 이러한 편의점 음식들로 끼니를 해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부모가 평소에도 이제 집에서 끼니를 챙겨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주민들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야간 근무자랑 대화를 했었대요, 아이가. 그날도 새벽 2시인가 3시쯤 와가지고 하루 종일 굶었다고 얘기를 해서 어린아이들만 생각했는데 성인이라면 그러면 좀 작은 편이죠. 얼굴 좀 성공한지 제가 웃으면서 막 장난기가 되게 심해요. 네, 그래서 예전부터 이 어머니의 방임 또 학대가 있었다 이런 정황들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형제의 어머니는 2018년 9월, 2019년 9월, 그리고 올해 5월까지 총 3차례 이미 아동학대로 신고를 받은 바 있는데요. 특히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를 앓는 큰 아들은 때리기까지 해서 네.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및 방임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3차례나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한 건데 이 아이들과 격리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난 5월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네. 인천가정법원에 친모와 형제를 격리시켜달라는 보호명령을 청구했는데요. 네. 법원에서는 지난달 27일 이러한 보호명령 청구를 기각하고 친모에게 6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형제에게도 12개월간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는 심리상담 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그 결과 격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결국 이번 화재 사고까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동안 지자체와 아동센터에서도 이 돌봄 지원 사업을 권유를 했었는데 네. 어머니가 거절했었다고 네.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을까요? 네, 사실 현행법상으로는 친권자가 그러한 지원은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면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사고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 아이들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해 보이는데 다른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만약 친권자가 아동을 위한 각종 보호 조치에 대해서 협조를 거절한다라고 하면 이에 대해서 독일 등과 같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고요. 네. 단순히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시혜적 지원이 아니라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지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3차례나 아동학대로 신고가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는데도 심리상담 처분에 그쳤거든요. 네. 어머니와 격리되어 시설 지원을 받는 상황이었다면 이러한 화재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법원도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서는 친권자의 격리 조치라는 보호명령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